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구일까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AI 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반 기술부터 생성형 AI가 만드는 새로운 시장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바로 지난 1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AI 에이전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이른바 디지털 집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잠재력도 분석했고요. 맞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함께 단계별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16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이 똑똑해진 AI 에이전트가 우리 일하는 방식과 기업의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자리 문제부터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팔란티어라는 기업까지 심층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AI가 만들어갈 미래 조직의 모습, 심지어 CEO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개념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오늘 논의는 미래의 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깊이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석에 참고하고 있으니 활발한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저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대시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는 핵심 투자, 둘째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성장 투자,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다각화 및 벤처 투자입니다. 현재 핵심 투자 비중은 40에서 5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시장의 지배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AI 산업 전체 성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입니다. 성장 투자와 벤처 투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성장 투자는 30에서 40% 비중으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나 어도비, 세일즈포스 같은 선도적인 사스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AI의 가치가 인프라에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수혜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10에서 20% 비중의 벤처 투자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주요 블록체인 자산, 비상장 휴머노이드 로봇 펀드처럼 위험은 높지만 성공 시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AI 에이전트를 다뤘는데 최근에는 에이전틱 AI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이게 그냥 유행어인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기술적 변화인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는 기존의 AI와 정확히 무엇이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엘리님.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복잡한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프레스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에이전틱 AI 시장 규모는 2025년 75억 5천만 달러에서 시작해 연평균 43.84%로 성장해서 2034년에는 199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는다니 정말 엄청나네요. 방금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짠다고 가정해보죠. 기존 AI에게는 파리 항공권 찾아줘
에펠탑 근처 호텔 추천해줘. 이렇게 하나하나 명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AI에게는 다음 달 예산안에서 최고의 파리 여행 계획을 짜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스스로 항공 사이트에 접속해 표를 예매하고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결제하며 현지 맛집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보고하는 식입니다. 와, 정말 개인 비소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틱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나요? 단연 오픈 AI와 구글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오픈 AI의 GPT-4는 외부 도구 사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구글은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에 자율적으로 코드를 수정하는 에이전트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 언어 모델 기술력과 자본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이들 빅테크 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 적극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AI가 이렇게 똑똑해지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조직 구조나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다룰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AI가 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급 직무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확합니다. AI는 조직을 더 수평적이고 더 빠르고 더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만들면 중간 관리자가 검토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몇 분 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정보 취합이나 보고서 작성 같은 초급 직무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AI로 인해 8,5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동시에 9,700만 개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자리의 총량보다는 성격이 바뀐다는 의미군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인디드의 CEO는 전체 초급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50% 이상을 생성형 AI가 상당히 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적인 대졸자 초급 사무직 일자리는 15% 감소한 반면 일자리당 지원자 수는 30%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초급 직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구직자들에게는 불안한 소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AI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아니라 AI에 맞춰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유 관점을 제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직의 변화 중에서 중간 관리직의 융회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The middle office is melting 현상,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간 관리직의 역할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중간 관리자는 부서 간의 업무를 조중하고 실무진의 업무를 승인하며 정보를 위아래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제안하면서 인간 관리자의 조정과 승인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조직이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워크플로우의 재설계였습니다. 그럼 중간 관리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역할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조증이나 관리를 넘어서 AI를 활용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거나 팀원들이 AI와 더 잘 협력하도록 돕는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인간적인 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셈이죠. 결국 AI 시대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네요. 이런 변화는 기업이 사용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쓰는 SAP나 세일즈포스 같은 시스템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AP와 같은 ERP 시스템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CRM 시스템은 기업 운영의 핵심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일까님. 시청자분들을 위해 ERP와 CRM이 무엇인지 그 원어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기업의 재무, 회계, 생산, 재고 등 모든 경영 활동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고객 관계 관리를 의미합니다.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아하, ERP는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CRM은 고객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군요. 여기에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과거에는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이 시스템들에 직접 연결되어 자연어 질문에 즉시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AI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잠재 고객의 전환 가능성을 점수화해서 영업팀이 고가치 고객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전환율을 최대 3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SAP의 AI 비서줄은 구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규정 위반 지출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전체 조달 비용의 1에서 3%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군요. 이는 곧바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SAP나 세일즈포스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AI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이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들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AI가 조직과 업무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심지어 도시 전체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 AI와 만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나요? 디지털 트윈은 AI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현실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마음껏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는 2025년 21,144만 달러에서 연평균 47.9% 성장하여 2030년에는 14만 9,81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네요.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BMW는 실제 전기차 공장을 짓기 전에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수만 가지의 생산 라인 배치를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계획 효율성을 30%나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가상 세포를 만들어 신약 개발에 활용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펄드가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이 있지만 단연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란티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가요? 팔란티어는 2003년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설립한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중앙정보기관 CIA 같은 정부기관의 테러 방지나 금융사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티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일하며 기술력을 쌓았군요. 그럼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팔란티어는 파운드리라는 핵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파운드리는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연결해서 현실 세계의 운영 환경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 플랫폼 AIP를 결합했습니다. 누구일까님? 방금 말씀하신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 AIP는 무슨 뜻인가요? AIP는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이 플랫폼은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을 파운드리 환경에 직접 통합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AI 답변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성공 사례가 궁금합니다. 항공기 만드는 에어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어버스는 수백만 개의 부품과 복잡한 생산 공정 데이터를 파운드리로 동합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원인을 찾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지금은 단 몇 시간 만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시뮬레이션해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팔란티어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과의 결합은 앞으로 더 큰 성장 폭절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희는 팔란티어에 대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AI와 조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CEO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DAO라는 개념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DAO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원어와 함께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론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합니다. 중앙의 리더나 관리자 없이 사전에 코드로 약속된 규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규칙이 코드로 정해져 있고 참여자들이 함께 결정한다니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식회사는 CEO와 이사회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중앙화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DAO에서는 조직의 규칙이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코드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조직의 중요한 결정은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직의 지분 역할을 하는 토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개념 같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 DAO의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재무관리나 이메일 처리 같은 일상적인 운영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사람들은 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집중하는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웹3와 AI가 결합하여 만들어갈 미래 조직의 모습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액이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합산을 넘어섰고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25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DAO가 활동할 경제 기반은 이미 성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미래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누구일까님, 오늘 다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AI가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틱 AI 시장이 연평균 4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술은 초급 직무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과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DA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집중하기보다 AI를 통해 조직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일까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과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SAP, 세일즈포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효합니다. 저희는 이들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 변화를 잘 활용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DAO와 같은 새로운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기쁜 이난 분석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AI가 바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분석을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